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참으로 뼈아프고도 생생한 사연을 들고 왔어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경험을 나눌 수 있답니다. 제 이름은 이철민이고 58살입니다. 건설회사에서 30년 동안 몸담았던 평범한 가장이었죠. 94년에 입사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덧 현장 소장 자리까지 가게 되더군요. 30년이란 세월을 참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 기상은 기본이고 현장을 지키다. 늦은 밤 귀가하는 일상을 매일같이 반복했으니까요. 마지막엔 연봉 6천만 원을 찍을 만큼 직장 생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집사람 김지숙도 마트 캐셔로 15년을 근속했고요.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성실한 서민이었습니다. 자식 둘 건사하면서도 허리띠 졸라매고 노후 자금을 알뜰살뜰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회사에 갑작스런 구조 조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곤두박질 치니 인원 감축을 시작한 거죠. 저 역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철민아, 미안하게 됐다.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30년을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쳐지는 기분이란 참담했죠. 손에 쥐어진 퇴직금은 1억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이긴 했지만 58 나이에 재취업 문턱은 너무 높더군요. 여보, 우리 앞날이 캄캄하네. 이 나이에 누가 날 써주겠어. 현장은 젊은 피를 원하니 제 나이에 새 둥지를 트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저와 같은 신세였던 최 부장이 넌지시 말을 꺼내더군요. 철민아, 개인 택시 한번 알아보지 그래. 요새 면허값이 꽤 나간다던데. 개인 택시요? 그게 메리트가 있습니까? 정년도 없고 큰 기술 없어도 되잖아. 우리한텐 최후의 보루 같은 거지. 최 부장 얘기를 듣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놀라운 정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개인 면허 시세가 1억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있더군요. 울산 쪽은 2억 원을 넘겼다고 하고요. 면허값이 뛴다는 건 그만큼 돈벌이가 된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택시 커뮤니티를 훑어보니 확신이 들더군요. 주 6일 10시간만 투자하면 월 450은 거뜬합니다. 전 연봉 7천 찍었습니다. 쏠쏠하죠. 개인 택시는 산업금 압박도 없고 내 맘대로 일할 수 있으니 참 좋아 보였습니다.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였죠. 이 나이에 월 450만 원 수입이면 감지덕지한 일자리니까요. 게다가 작년 택시 자격 시험 응시자가 5만 2천 명으로 역대 최다를 찍었다는 기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3년 전보다 반이나 늘어난 수치였죠. 다들 왜 택시로 몰릴까 싶어 더 찾아보니 이유가 있더군요. 건설 불황과 경기 침체로 밀려난 베이비붐 세대가 택시판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처지인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게 접은 사장님들도 핸들을 잡는다고 하더군요. 여보, 나 개인 택시 한번 해볼까? 아내에게 조심스레 운을 뗐습니다. 개인 택시, 그게 뭔데? 내 차로 영업하는 거야. 면허만 있으면 돼. 돈은 얼마나 드는데? 면허값이 1억쯤 하고 차값까지 하면 1억 3천 정도 있어야 해. 비용이 만만찮네. 그래도 월 400 이상은 가져간대. 우리 나이에 이만한 벌이가 어디 있겠어. 아내도 솔깃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당신 운전 반만 30년 먹었으니 실력은 확실하고 경기 지리도 훤하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현장 다니느라 경기 바닥 안 가본 곳이 없었으니까요. 골목길까지 꿰뚫고 있었죠. 게다가 정년도 없다니 우리한테 딱인 것 같네. 그렇게 저희 부부의 인생 이막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피 같은 퇴직금을 털어 개인 택시 면허를 사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각오였죠. 현장에서 배운 꼼꼼함으로 3개월 동안 시장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일단 경기 개인 택시 현황부터 봤습니다. 전국 종사자가 16만 4천 명쯤 되는데
그중 경기가 3만 명가량 되더군요. 시장이 꽤 컸습니다. 핵심은 역시 돈이 되느냐였죠. 통계청을 보니 경기 개인 택시 기사 중 27%가 연매출 6천 이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73%도 평균 연매출 5천만 원 선은 유지한다고 하더군요. 월 400만 원 벌이는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수익 구조도 뜯어봤습니다. 기본 요금 4,800원의 거리, 시간 병산제였죠. 야간 할증 덕에 밤샘 영업하면 수입이 짭짤하겠더군요. 운행 패턴까지 싹 연구했습니다. 출근과 퇴근이 몰리는 아침 7, 9시, 저녁 6, 8시가 제일 정신없는 때였습니다. 불금이나 주말에도 손님은 넘쳐났죠. 무엇보다 경기는 지방하고 다르게 24시간 내내 콜이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어요. 밤늦게도 운행이 가능하니 수입을 더 늘릴 수 있겠다 싶었죠. 그 다음엔 초기 자본금을 따져봤습니다. 개인 택시 번호판 값이 1억, 차값으로 3천만 원 가량이 들더군요. 택시 용도로 쓸 수 있는 차는 정해져 있어서 소나타나 그랜저급 중형차를 뽑아야 했죠. 거기다 등록세, 보험, 미터기 장착비까지 더하니 얼추 1억 5천만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게 1억 2천이니 살짝 모자란 감이 있네요. 들어둔 적금에서 3천만 원 정도 헐어서 보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비도 미리 계산기를 두드려 봤죠. 한 달 기름값 150만 원에 보험료 30만, 정비비 2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다 합치면 월 200만 원 정도 고정 지출이 생길 듯 했죠. 벌어들인 돈에서 유지비를 제하면 순수하게 가져가는 돈이 월 300만 원은 넘겠더군요. 건설회사 다닐 때 받던 급여랑 얼추 비슷한 액수였습니다. 번호판 사는 법도 알아봤습니다. 기존 기사님한테 넘겨받는 식인데 택시 전문 중개소를 끼고 하면 된다더라고요. 자격시험도 치러야 했습니다. 필기랑 실기가 있는데 운전대 잡은 지 30년인 저한테는 식은 죽먹기처럼 보였죠. 제일 마음에 든 건 정년이 없다는 거였어요. 65이든 70이든 계속할 수 있으니 길게 보고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되겠다 싶었거든요. 택시 모임에서 만난 선배님들 얘기도 들어봤죠. 경기는 그나마 벌이가 괜찮아요. 딴 데는 몰라도 경기에서는 부지런만 떨면 먹고 삽니다. 핵심은 근면함이죠. 매일 꾸준히만 하면 월 400은 거뜬해요. 개인 택시는 법인하고 다르게 눈치 안 보고 영업하니 좋죠. 산업금 낼 일도 없고요. 확신이 들더군요. 30년을 성실히 살아온 저한테 천직이다 싶었습니다. 2022년 10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퇴직금에 적금 깬 돈까지 1억 5천을 쏟아붓기로 한 거죠. 중개상을 끼고 분당구 개인 택시 넘버를 1억 주고 샀습니다. 차는 22년식 소나타로 3천만 원에 뽑았고요. 등록비랑 보험료까지 싹 다 합치니 딱 1억 5천이 들더군요. 자격시험도 가뿐하게 통과했습니다. 필기는 단번에 붙었고 실기야 30년 짬밥이 있으니 무난하게 넘겼죠. 11월엔 미터기 달고 서류 처리까지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드디어 개인 택시 2587호 이철민 기사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차 키를 처음 받았을 때 어찌나 벅차던지 30년을 공사판에서 구르던 내가 이젠 택시 사장님이 됐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여보, 우리도 이제 어엿한 사장님이네요. 당신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거 보면 분명 대박 날 거예요. 모든 채비가 끝났습니다. 2022년 12월 본격적으로 운전대를 잡을 준비를 마쳤죠. 22년 12월 1일 드디어 첫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첫날부터 가슴이 웅장해지더군요. 30년을 흙먼지 속에서 일하던 제가 이젠 번쩍이는 택시를 몰고 손님을 모시게 된 거니까요. 손님, 어디로 가시나요? 첫 손님을 태웠을 때 그 뿌듯함이란 공사판에선 맨날 먼지랑 소음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젠 쾌적한 차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처음엔 하루 평균 15만 원 정도 찍히더군요. 아직 손에 덜 익어서 서툴렀지만 시작치곤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성과는 12월 둘째 주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출퇴근길 흐름을 읽고 나니 매출이 확 뛰더라고요. 아침 7, 9시엔 분당에서 판교나 광화문 쪽으로 나가는 손님이 많았고 저녁 6, 8시엔 반대로 시내에서 분당으로 들어오는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기사님 길을 훤히 꿰고 계시네요. 30년을 경기 바닥 훑고 다녀서 골목까지 다 외웁니다. 공사 현장 다니면서 익힌 경기 지리가 이렇게 큰 미천이 될 줄이야. 내비보다 더 빠른 샛길로 모시니 손님들이 아주 좋아하더군요. 12월 셋째 주부턴 하루 평균 20만 원은 거뜬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금요일엔 25만 원까지도 벌었죠. 연말이라 회식이다 모임이다 해서 늦은 밤에도 콜이 쏟아졌거든요. 평일에도 밤 11시까지만 뛰면 20만 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12월 한 달 매출을 보니 550만 원이더군요. 기름값 150에 기타 잡비 50을 떼고도 순수익으로 35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여보, 첫 달에 350이면 대박 아니에요? 당신이 요령 안 피우고 열심히 해서 그래요. 이대로만 하면 연봉 4천은 문제 없겠어요. 23년 1월은 분위기가 더 좋았습니다. 연휴 끝나고 다들 일상으로 복귀하니까 택시 찾는 사람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무엇보다 새벽 시간대 공항 콜이 짭짤했어요. 김포공항까지 운행하면 요금이 6, 7만 원 선이었는데 왕복까지 성공하면 그날 벌이의 큰 비중을 채울 수 있었죠. 1월달 매출만 6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름값 등을 뺀 순수입도 400만 원에 육박했고요. 건설회사 다닐 때 받던 급여보다 훨씬 나은 수입이었죠. 비슷한 시기에 운전대를 잡은 또래들과 모임도 하나 결성했습니다. 서로 정보도 나누고 힘을 북돋아주는 자리였는데 다들 상황이 비슷하게 좋다고 하더군요. 철민이 형, 우리 진짜 선택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야. 진작 이쪽으로 눈을 돌릴 걸 그랬어. 2월과 3월에도 상승세는 여전했습니다. 월 600만 원 매출에 순수입 400만 원 선이 꾸준히 찍혔으니까요. 제 비결이라면 친절함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건설 바닥에서 구르며 익힌 소통 노하우가 운전대 잡고 손님 모시는 데에도 빛을 발하더라고요. 기사님 참 점잖으시네요. 다음에 또 뵙고 싶어요. 기사님 같은 분만 계시면 좋겠네요. 이런 칭찬과 함께 단골도 늘어갔습니다. 출퇴근길에 매번 이용하는 손님들이 제 연락처를 따가서 직접 연락을 주시기도 했죠. 3월 말 기준으로 넉 달 평균 순수입을 따져보니 380만 원이었습니다. 연봉으로 치면 4, 500만 원은 거뜬해 보였죠. 여보, 이대로만 가면 2년 내에 본전은 다 뽑겠어. 시작하길 정말 잘했지? 당신이 워낙 성실하니까 빛을 보는 거죠. 그 무렵까진 만사형통이었습니다. 30년 건설 밥 먹으며 고생한 걸 이제야 보상받나 싶었죠. 아침 기상도 가뿐했고 손님 태우는 일도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속 편하고 벌이 괜찮은 직업을 얻게 돼서 천만다행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로 접어들면서 묘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체감된 건 대기 시간이었어요. 전에는 손님 내려드리기 무섭게 다음 콜이 떴는데 빈 차로 서 있는 시간이 야금야금 늘어나더군요. 요새 통콜이 뜸하네요. 모임에 나갔더니 다른 기사님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하더군요. 처음엔 계절 탓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4월 둘째 주가 되자 매출 감소가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일 평균 20만 원 찍던 게 17만 원으로 뚝 떨어졌죠. 특히 주간 시간대가 심각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는 개점 휴업 수준이었어요.
빈 차로 1시간씩 허탕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왜 이리 택시가 늘어난 느낌이지? 도로를 보면 정말 택시 물결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앞뒤를 둘러보면 온통 빈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는 광경이 흔했죠.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보니 충격적인 팩트가 있더군요. 천안 지역은 택시 과잉 대수가 3,000대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대전 쪽은 수요보다 무려 400대나 초과 공급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전국이 택시 포화 상태였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영종도 사례였습니다. 적정 대수는 153대라는데 실제로는 197대가 굴러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44대가 초과 면허 상태였죠. 이게 말이나 돼. 과잉이라니. 이유를 파헤쳐 보니 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탓입니다. 건설 불경기로 밀려난 베이비 부머들, 가게 문 닫은 자영업 사장님들이 죄다 택시판으로 몰려든 거였죠. 기사들 커뮤니티 공기도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요새 진짜 벌이 시원찮네요. 옛날 그 시절이 아니에요.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신규 면허 그만 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5월엔 상황이 더 꼬였습니다. 월 매출 500만 원 선이 무너질 뻔했죠. 순수입은 3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고요. 특히 고령 운전자가 너무 많다는 게 변수였습니다. 전국 개인 택시 16만 4천여 명 중 65세 이상이 8만 5천 명이나 된다는 통계를 접했습니다. 수원의 경우 기사 평균 연령이 62세였습니다. 경기도 역시 택시기사 넷 중 하나는 70대 노인이었고요. 고령화가 이 정도로 심각했단 말인가. 문제는 어르신 기사님들이 야간 운행을 기피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안전 문제로 밤 운전을 안 하시니 낮 시간대에만 택시가 바글바글하게 된 거죠. 6월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터졌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이었죠. 세종시에서 택시 기본 요금을 13.3%나 올렸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요금이 뛰면 손님이 줄어드는 건 당연지사인데 실제로 인상 후 수요가 뚝 끊겼습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택시비까지 오르니 시민들 입장에선 지갑 열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요. 6월 매출은 450만 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쥐는 돈은 250만 원 남짓이었죠. 불과 넉 달 전이랑 비교하면 150만 원이나 증발해 버린 셈이었습니다. 여보, 요새 벌이가 영 시원찮네. 잠깐 그러다 말겠죠. 조금만 더 힘내봐요. 아내는 위로했지만 속으론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본전 회수는 고사하고 빚만 질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동년배 기사 모임 분위기도 초상집이 다 됐습니다. 철민이 형은 좀 어때요? 글쎄다. 예전만 못하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택시 수가 너무 늘어난 듯해요. 그때 즈음부터 과연 내가 그릇된 결정을 내린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더군요. 2023년 7월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예순이 되니 체력이 달리는 게 느껴지더군요. 매일 12시간 운전대를 잡는 일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유독 여름 더위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에어컨을 상시 가동하니 가스비 부담도 컸고 오랜 운행 탓에 피로가 겹겹이 쌓였죠. 야간 운행은 더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취객들 탓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아저씨, 좀 밟아요. 답답하게 왜 이래? 술에 취해 반말을 찍찍 뱉거나 고성을 지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건설판에서 30년을 굴렀지만 이런 스트레스는 난생 처음이었어요. 끝내 밤 11시 넘어서는 영업을 접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전 문제도 그렇고 멘탈이 버텨나질 못했으니까요. 기사 양반, 밤새 마시죠. 미안합니다. 11시에 마감해요. 허나 야간 영업을 그만두니 벌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심야할증 요금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죠. 7월 매출은
400만 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쥐는 돈은 200만 원 남짓이었죠. 반년 전이랑 견주면 딱 반토막이 난 셈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뉴스도 접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과실이 21%나 된다는 통계였죠. 사실 저도 집중력이 떨어진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운전하면 졸음이 쏟아지기도 하고 반응 속도도 대떠진 기분이었거든요. 8월엔 몸에 탈이 났습니다. 종일 앉아 있다 보니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어요. 환자분, 운행 시간 줄이셔야 합니다. 의사는 하루 8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경고했죠. 허나 8시간만 일해서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결국 진통제를 삼키며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환갑 나이에 몸이 축나는 걸 알면서도 도리가 없었습니다. 9월은 더 암담했습니다. 대전시에서 택시 부재 부활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접했거든요. 택시 과잉 공급을 막으려 특정일에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개인 택시 조합에선 영업권과 재산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뭔 소리래, 강제로 쉬라니. 1억이나 주고 산 번호판인데 타이로 쉬어야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진지하게 고민이 되더군요. 과연 이 짓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딴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10월엔 월 매출이 350만 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순이익은 150만 원 남짓이었죠. 기름값과 차 수리비를 빼면 생활비로 쓸 돈은 고작 1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굶어 죽겠어요. 아내가 근심 어린 투로 말했죠. 실제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졌으니까요. 결국 집사람도 알바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마트에서 하루 4시간 일하고 월 80만 원 정도를 벌어왔어요. 둘이 합쳐 월 180만 원 벌이었는데 차 할부금에 보험료, 생활비까지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11월은 정말이지 암담했습니다. 환갑인 제가 딴 일을 구하기도 힘들고 1억 들인 면허를 날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어쩌죠? 일단 좀 더 견뎌봅시다. 볕들 날 있겠지. 허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꼬여만 갔죠. 2023년 12월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법인 택시 휴차율이 31%라는 통계를 봤거든요. 법인 택시 2만 2천여 대 중 7천여 대가 멈춰서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법인 택시가 저 모양인데 개인 택시는 오죽할까요? 택시 회사 가동률도 2019년 50%에서 2022년 32.5%로 곤두박질 쳤다고 하더군요. 업계 전체가 빙하기를 맞은 셈이었습니다. 12월 매출은 300만 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건만 오히려 찬물을 끼얹은 격이었죠. 불경기에 회식마저 줄어든 탓이었습니다. 하루 10만 원 찍기도 버거운 날이 늘어났어요. 12시간을 꼬박 돌았는데 고작 8, 9만 원 찍히는 날도 있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종일 굴러서 10만 원도 못 건지다니. 예순 먹고 하루 12시간씩 운전해서 월 100만 원 버는 꼴이 되었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근처에도 못 가는 수준이었죠. 더 괴로운 건 몸이 고장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허리 통증은 극심해졌고 목이랑 어깨도 뻣뻣하게 굳었죠. 장시간 운전이 부른 직업병이었습니다. 병원에선 수술하자고 했지만 수술하면 몇 달을 쉬어야 하니 엄두가 안 나더군요. 환자분, 이대로 무리하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럼 어쩝니까? 굶을 순 없잖아요. 진통제랑 파스로 도배하며 버티는 수밖에요. 환갑 나이에 몸이 부서져 가는 걸 알면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2024년 1월 더 기막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쉬고 있는 법인 택시 면허일 0개를 없애고 개인 택시 면허 500개를 새로 내준다는 방침을 내놓은 겁니다. 전체 면허 숫자는 줄어든다지만 개인 택시는 증가한다는 논리였죠.
사실상 멈춰있던 휴업 면허를 정리하고 개인 택시를 푸는 거라 도로 위를 달리는 택시는 오히려 늘어나는 꼴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꽉 찼는데 더 푼다니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미 공급 과잉인 마당에 더 늘리겠다니 기존 기사들은 다 죽으라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갔습니다. 1월 벌이가 250만 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손에 쥐는 돈은 고작 50만 원 남짓이었죠. 생활비는 고사하고 차 할부금 맞기도 벅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끝내 차 할부금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2달 연체가 불어났죠.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버는 80만 원이 주 수입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가장 노릇을 해왔는데 이젠 아내한테 기대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여보, 면목이 없소.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보. 아니에요. 누가 이런 상황을 예상이나 했겠어요? 2월엔 정말 한계점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도져서 걷는 것조차 버거워졌죠. 병원에선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허나 수술비도 걱정이고 회복하는 동안 돈을 못 번다는 게 더 큰 걱정이었습니다. 결국 수술은 접고 진통제로 때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질 않아 운전대를 잡고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3월엔 정말 아찔한 순간까지 갔습니다. 운전하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정신을 놓을 뻔했거든요. 기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손님이 걱정할 만큼 제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로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운전은 이제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환자분,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 몸 하나 망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손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반년 동안 투병하면서 저는 제 실패를 차분히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실수는 공급 과잉의 위험을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겁니다. 면허값이 비싸다고 수익까지 보장되는 건 아닌데 제가 단단히 착각했던 거죠. 미국에선 개인 택시 면허가 10억 원까지 치솟았다가 우버랑 자율주행 탓에 80%나 폭락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호주에서도 개인 택시 태반이 반값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만 유난히 면허 시세가 높았는데 그건 자율주행이 늦어지고 우버 진입을 막아놔서 그랬던 겁니다. 허나 이 역시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두 번째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몰리는 일자리의 위험성을 간과한 겁니다. 저 같은 베이비 부머들이 죄다 택시판으로 뛰어드니 공급 과잉이 터진 거였죠. 전국 개인 택시 기사 16만 4천 명 중에 65세 넘는 분이 8만 5천 명이나 되는 실정.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업종에선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세 번째는 제 체력을 너무 믿었다는 겁니다. 운전, 밥 30년 먹었다고 환갑 나이에 하루 12시간씩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허리며 목, 어깨가 망가지는 직업병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공사판에서 일할 땐 몸을 계속 썼지만 택시는 주구장창 앉아만 있으니 또 다른 피로가 쌓였던 거죠. 네 번째는 시장 판도가 바뀌는 걸 못 따라갔다는 점입니다. 승차 공유나 대중교통이 좋아지면서 택시 타는 사람이 줄고 있었는데 그런 흐름을 읽지 못했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택시보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더 찾더라고요. 돈 문제도 있겠지만 환경이나 편리함 따져서 대중교통을 더 선호했던 겁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한 돈에 비해 벌이가 시원찮았다는 겁니다. 1억 넣어서 1년에 순수익이 3천만 원이면 수익률 20, 30%인데 위험 부담 생각하면 그리 남는 장사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몸 상하는 것까지 치면 전혀 할 만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여섯 번째는 택시판의 구조적인 문제를 몰랐다는 점입니다. 면허는 계속 나오는데 손님은 안 느니 기존 기사들 밥그릇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판이었어요. 나라에서 택시 줄이려고 보상금을 준다지만
시세에 턱없이 모자라니 효과가 없었죠. 애초에 구조적으로 골병든 업종이었던 겁니다. 이런 분석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면허값이 비싸다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구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든 숫자일 뿐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너도 나도 택시하겠다고 달려드니 거품만 낀 거였거든요. 또 하나 배운 건 고령화 사회에선 노인들이 몰리는 곳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 제한 없다는 게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 과잉의 불씨가 될 수 있었거든요. 제 몸 늙는 걸 계산 안 한 것도 큰 패착이었습니다. 60이 넘어서 하루 12시간 운전대를 잡는 건 무리였어요. 체력이 따라주질 않더군요. 뼈저리게 느낀 건 안전하다고 믿었던 게 사실은 제일 위태로웠다는 겁니다. 면허만 있으면 든든할 줄 알았는데 시장 흐름에 제일 민감하게 흔들리는 직종이었던 셈이죠. 지금은 하루에 딱 6시간만 운전하고 있어요. 한 달에 120만 원 남짓 버는 용돈벌이 정도죠. 돈보다는 치매도 맞고 사람들 만나는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허리 수술 뒤로는 예전처럼 오래 앉아있기 힘들지만 아예 그만두기엔 미련이 남아서요. 1억 주고 산 면허가 아쉽긴 해도 몸이 안 따라주니 어쩔 수 없죠.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으니까요. 집사람은 마트 정직원이 돼서 월 180만 원 가량 벌어옵니다. 이젠 아내 수입이 저보다 많아져서 가장 역할을 하네요. 둘이 합쳐 300만 원 정도로 아껴 쓰며 지내고 있습니다. 큰 욕심 없이 그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고 있죠. 저와 같은 길을 가려는 후배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공급이 넘쳐나는 일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너도 나도 뛰어드는 분야는 진입하기 쉬워 보여도 결국엔 돈 벌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면허값이나 자격증 비용이 높다고 해서 수입이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몰리는 일자리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정년이 없다는 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게 바로 공급 과잉을 부르는 이유가 되거든요. 은퇴자들이 다들 똑같은 생각으로 뛰어들면 그 시장은 꽉 찰 수밖에 없죠. 본인의 체력을 꼭 감안하셔야 합니다. 젊어서는 거뜬했던 일도 나이 들면 버거워지니까요. 오래 집중해야 하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일은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이 변하면 위태로워질 업종은 조심하세요. 자율주행이나 카풀 같은 신기술이 나오면 기존 일자리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10년, 20년 뒤까지 보고 투자하셔야 해요. 들어간 돈 대비 얼마나 벌지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1억 들여서 1년에 2, 3천 버느니 차라리 그 돈 은행에 넣어두고 딴 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 부담까지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죠.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돈 벌자고 몸 상하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봐요. 병원비 깨지고 일할 날도 줄어드니까요. 나라 정책이나 시장 돌아가는 꼴을 늘 지켜보세요. 면허가 더 풀리는지, 제도가 바뀌는지 미리 알아야 대비가 됩니다. 정보가 어두우면 헛다리 짚기 십상이거든요. 그리고 돈 들어올 구멍을 여러 개 만들어 두세요.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수입원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막혀도 다른 걸로 버티죠. 오늘 낮에 집사람이랑 동네 공원을 좀 걸었습니다. 택시 몰고 지나치던 길을 두 발로 걸으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여보, 지금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게, 그땐 마음이 너무 급했나 봐. 생각해보면 1억이라는 큰 액수에 눈이 멀어 섣불리 덤볐던 것 같아요. 비싼 면허니까 돈벌이도 당연히 좋을 거라고 혼자 착각했던 거죠. 그래도 후회는 안 합니다.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여보, 건강한 게 제일이야. 조용한 차 안에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떼돈은 못 벌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 매일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가끔 운전대 잡고 손님들 태우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다들 자기 위치에서 치열하게 살고 계시더군요. 버스나 지하철 기사님들, 배달하시는 분들 모두 자기 일에 자부심 갖고 열심히들 사십니다. 일의 귀천이나 돈의 액수가 행복을 정하는 건 아니란 걸 알았죠. 여러분은 저 같은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건강하고 소중한 하루하루를 지키셨으면 해요. 화려한 대박보다는 꾸준한 평범함이, 큰 모험보다는 작은 안정이 더 값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넘어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세요. 한번 삐끗하면 노후가 흔들리니까요. 시장 흐름 잘 읽고 사람 몰리는 곳 피하고 내 체력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건강이 1순위예요. 1억짜리 면허라고 해서 그만큼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오래가는 건강과 소소한 행복이죠.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 얘기가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되거든요.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빌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